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영업 사장님의 한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커뮤니티에 사장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해당 글의 제목은요. 사람이 급해도 20대는 쓰지 마세요 라는 글입니다. 이분의 한탄은 이랬어요. 손님 스트레스보다 2000년대생,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고용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래서 20대 초반은 절대 고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사장님 A씨라고 할게요. 이 사장님 A씨는 여러 번 되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당연히 성실하게 일하는 20대 친구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은 대체적으로 진짜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책임감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본인 일 1인분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얘네들한테는 어려운가 보다. 1을 가르쳐줘도 0.5밖에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꿀빨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때 초반에 일을 못하는 데다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예의라도 있으면 아쉬운 대로 쓰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세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정교육 문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탓일 거다. 그리고 처음이라 일 못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하고 이해하지만 요즘 애들은 겸손함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아는 애들로 컸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일하다가도 한 소리 들으면은 그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라.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황당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돈 주고 사람을 쓰면서도 얘네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20대 채용 안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고 하면서 제발 이제 부모님들에게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특히 20대 초반은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찬성하거나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있었어요. 상당수의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아까 이 글에 공감한 분들은 일은 못하고 노동청은 빠삭하다. 노동법은 잘한다는 거죠.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는 세대. 이런 게 댓글에 많이 달려 있었고요. 법에 대한 지식은 노무사 뺨친다. 일 그만둬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내가 쓴 글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반대 입장 측에서 쓴 글도 있었는데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자신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자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해결책을 찾았다.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생을 고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지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우면은 어느 정도 좋아질 거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이제 20대에 대한 비판으로 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양측 다 맞는 말이에요. 양측 다 맞는 말이고 모든 20대가 다 이기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괜찮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는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경향성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 꽤 많은 수의 20대가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경험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시에 가게를 여는데 5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오늘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양반인데 그냥 그런 말도 없이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통보를 하지 않고 그만두는 묵시적으로 그만두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용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체감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양측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 20대 세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본에서는요. 어떤 학자는 성장 거부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거부 세대.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붉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고찰 이런 게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젊은 층이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배움이나 일에서 쉽게 도피하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프리터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회학자들은 배움이나 일에 관심이 없는 세대 그래서 성장을 거부하는 세대라고 해서 성장 거부 세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치다 타츠루의 하류지향 등의 책도 있고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담은 책이 많이 출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20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로 치면 80만 원 세대라던가 여러 가지 MZ세대 관련 책들도 있긴 하지만요. 냉정한 표현을 좀 쓰는 거를 아무래도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젊은 층에 대한 비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출간되진 않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또한 배움이나 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체감도 되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걸 보면 그게 느껴지죠.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간절하게 무언가 일을 하고 버텨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꼰대스럽고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아버지 세대에서나 그런 게 필요했지 왜 지금 이런 걸 강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헝그리 정신이나 뭐 책임감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말에 비난을 하거나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뭐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임금세습권 소송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많이 할 때 수많은 그 젊은 세대에서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권을 한 것을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로기간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체불, 금풍 등 사업주 확인서 이런 걸 이제 떼요. 이걸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체당금 이런 걸 받기도 하는데요. 해당 서류에는 밀린 임금하고 근로기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간 같은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짧게 하고 그만두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실제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대는 개성이란 거를 중요시 여기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에서도 강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교육의 경우에는 굉장히 획일화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가정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개성을 강조하는 어떤 가정 문화나 교육 이 단점과 한계가 존재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개성이란 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기심이나 무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성이란 거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 개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모든 어떤 생각 이게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을 사회가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이 개성은 중요한 건 맞지만 이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도 배양하고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 개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보통은 편하고 싶어 하고요. 이기적인 게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편하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산다는 게 사실은 표현상으로 개성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한 근거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성장거부라는 개념에는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려면은 아까 성장거부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성장과 개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개성을 강조해서 이걸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되게 배우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개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타인의 장점도 그리고 나의 단점도 개성의 일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편한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개성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상황 논리라는 건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경험하는 게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장이 거부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요. 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있고요. 또 월급 누팡을 하고 있는 초반에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책임감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쪽이든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사고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를 갖다 붙이는 이런 것만 안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성장하고 배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개성만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개성 및 책임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무적인 부분 권리 말고 의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